자, 113의 실무인데요. 점점 추세가 여러 서식이라든지 어떤 증빙 같은 것들 그림으로 자꾸 주면서 시간을 조금씩 뺏으려는 그런 의도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세무 2급은 1시간 반이니까. 자, 일단 우리 회사 이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파도상이라는 곳이죠. 자, 일반전표 민약 첫 번째 문제.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다. 다음은 정기주주총회의 의사를 규명. 실제 배당금 지급일은 4월로 겁나 예정됐다. 단 이익배당 관련된 회계 처리를 2월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할 것.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2월 이익잉여금을 해라. 일단은 그냥 눈을 쓱 보시면서 금액적인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건너뛰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이익배당에 관한 게 있죠. 결론적으로는 배당 총액이 1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당은 현금 배당으로 한다. 그리고 이익배당의 10%를 겁나 이익점유분을 적립한다 라는 게 핵심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03월 21일이고요. 저 같으면 대변을 먼저 처리할 것 같아요. 자, 대변에 현금 배당을 나중에 지급할 거니까 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그런 부채가 발생하겠죠. 자,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10%를 이익준비금으로 대변에 적립을 해줘야겠죠. 이익준비. 자, 10%는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얘네 두 개를 합친 만큼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주겠죠.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두 번째 문제. 3월 28일 남해상사대의 외상매입금 부채 1550만원 중 700만원 보통예금에서 겁나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고 잔액의 대표자 개인명의 보통예금계좌에서 겁나 이체해서 지급했다. 단 가수금 계정을 사용하고 거래처를 입력할 것. 자, 우리 가지급금이랑 가수금이 있죠. 가지급은 자산으로서 사장님한테 뭘 사줬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빌려줬다든가 할 때 일단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을 하는 거고, 가수금은 어쩌다 착한 일 한 적이 있죠. 대표이사가 이런 식으로 뭐 돈을 먼저 낸다든지 아니면 본인 카드로 뭐 먼저 결제를 해준다든지 그럴 때는 대표이사한테 갚아야 되니까 가수금이라는 부채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03월 28일이고요. 자, 저는 차변으로 먼저 외상매입금을 먼저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남일이죠. 남일한테 갚아야 되는 부채가 감소한 것이죠. 차변은 1550만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자, 대변으로 700만원은 회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한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대변에 자, 가수금이라는 부채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그렇죠. 이름으로 준 게 아니라 00133 이렇게 지어졌네요. 자, 대표자로 뜨네요. 자, 다음은 6월 25일자로 가보겠습니다. 6월 25일. 자, 외부 강사를 겁나 초빙하여 영업부 직원들의 CS 교육을 겁나 실시하고 커스터머 서비스죠. 고객 서비스 강사로 240만원에서 원초징수 C방 소득세 포함을 79,200원을 차감 금액을 보통예금계좌에 겁나 지급했다. 자, 이 문제 키워드는 원천징수죠. 원천징수는 내가 돈을 벌 때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고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줄 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죠. 지금은 내가 강서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되겠다는 얘기다. 자, 차변은 일단 직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니까 교육훈련비고요. 영업분이가 800번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돈을 덜 준 거지 그 교육훈련비 자체는 240만원이에요. 자, 대변에 돈을 덜 준 것이죠. 자, 예수금은 먼저 공개를 하면은 따로 계산기를 뜯는 필요가 없겠다. 79,2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보통예금으로 나머지를 겁나 지급한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다음은 08월 10일자로 가보겠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기액 취득가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머시기의 주식 취득가액 50만원. 자, 단기매매 증권이죠. 그거를 1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에서 거래수수료 등 재비용 5만원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계좌로 겁나 입금되었다라는 얘기다. 자, 저는 논리상 대변으로 단기매매 증권은 없을 것 같아요. 금액은 50만원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는 건데, 자, 보통예금계좌로 겁나 입금이었다. 자, 근데 지금 거래 비용이 있죠. 뭔가를 사고 팔면서 운반비, 수수료, 뭐 취득세, 무슨 뭐 등록세, 뭐 등등등 거래 비용의 경우에는 살 때는 취득 부대 비용이죠. 단기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만 별도의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고, 팔 때는 지금 단기매매 증권을 팔고 있잖아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의 경우에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고, 그거 걔네들 상품 제품 매출 이외에 다른 경우에는 팔 때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무시한 다음에 돈 받는 것만 차감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금액은 100만원에서 5만원 빼면 95만원 받는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차를 비교하면 돼요. 계산기 뜯을 필요도 없죠. 지금 대변에 추가로 분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변에, 자, 단기매매증권 처분하면서 대변이 떴다.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09월 5일이고요. 제품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보관 중인 미가공 식료품을 수재민을 도와주기 위해 겁나 지자체 무상으로 기부했다. 단 시도가가는 200만원이며 시가는 210만원이다라는 얘기다. 선생님 간주공급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주공급은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면세 물품인 것 같아요. 그죠? 미가공 식료품이라고 있으니까 애초에 매입세액이 없죠. 하나만 주의하자면은, 자, 지금 재고자산을 본래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 있죠. 원재료면은 제품 생산에 이용이 되는데 기부했기 때문에 저기 8번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요. 아무거나. 자, 저는 대변에 원재료를 갖다 패 죽이고요. 거래처는 필요 없는데 저기 8번 타경 대체죠. 금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기부금이죠. 기부금. 좋은 일에 다 기부금 될거. 다음 메인 메시지 1번 7월 17일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 추미랑에게 제품 겁나 판매하고 대금 현금으로 받아서 아래 현금 영수증 겁나 발급을 해줬다라는 얘기다. 증빙 보시면 일단 과세죠. 세금이 붙었으니까 과세,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줬으니까 매출의 현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입력은 건별 카고 현가는 공급 대가기 때문에 세금 포함된 52만 8천원 입력해주면 되겠죠. 날짜는 07월 17일이고요. 자, 매출의 현가 22번. 나머지 갖다 버리시고, 자,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입력하는 거예요. 52만 8천원 이렇게 하면 딱 나눠지죠. 그렇지는 개인이더라도 입력을 해줘야겠죠. 추미랑.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분기의 유형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하단 분기가 맞으면 돼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현금으로 하든지 혼합으로 하든지. 저는 수업 목적에서 혼합으로 통일하는 거고요. 자, 대변에 제품 매출하고 팔면 오른쪽에 부가세 수금 잘 왔고요. 자,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됐고. 자, 다음은 7월 28일로 가겠습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시덕가 250만원, 감가상각액 150만원을 110만원 퍼스 펌 공급 대가네요. 공급 대가에 판매하고 대금 보통용기로 겁나 받았다. 별도의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지 않았으니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이런 거래처 안 걸어주셔도 돼요. 자, 지금 부가세 포함이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과세죠. 10% 과세이면서 아무 증빙을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14번에 건별이 되겠습니다. 자, 건별 현금 카가는 공급 대가죠. 110만원 이렇게 하면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코드번호 갖다 버리고요. 분기는 3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에어컨이니까 비품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250만원에 사온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줘야 그래서 그 자산이 진짜로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비품이 가는 걸로 겁나 골라줄게요. 금액은 150만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죠. 자,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공급 대가로 항상 돈 주고받는 거니까 공급 대가인 110만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이렇게 또 차익이 뜨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특이하게 나온 거죠. 지금 대차 차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의 일치로 딱 맞아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월 28일 해외 거래처인 머시기로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겁나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으로부터 아래의 수입 전자생계산서를 겁나 발급하고 거치는 현금으로 납부했다. 단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이다 라는 얘기다. 뻔하죠? 수입세금계산 나왔다? 55번의 수입이죠. 자, 날짜는 8월 28일. 자, 유형은 55번의 수입이고요. 공가액은 540만원. 자, 코드는 항상 세관을 걸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인천세관이요. 그 다음에 전자생계산서죠? 전자는 여러 가자. 1번, 분기는 3번. 자, 차변에 부가세 대금 잘 왔고요. 돈 뭘로 줬냐?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얘기다. 대변의 현금. 끝. 됐죠. 다음 문서에 9월 2일 사내 행사를 위해 영업부 직원들이 제공할 다가리를 겁나 구입하면서 법인카드, BC카드로 겁나 결제를 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하단에 증빙을 보시면은 부가세에서 10만원이죠. 무슨 과자를 100만원치 샀냐라는 얘기다. 겁나 큰 회사인가 보여. 자, 세금 붙었죠. 과세, 그 다음에 카드 결제했기 때문에 매입의 카거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날짜는 09월 2일. 자, 문제가 대부분 다 평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매입의 카과. 자, 57번이고, 건별 카과 현가이기 때문에 공급 대가로 110만원 입력해 주자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사 먹었냐? 과자나라에서 먹었다라는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F2번 눌러서 방금 전에 BC카드로 주어졌었네요. 자, 제일 밑에 BC카드 이렇게 골라주겠습니다. 저는 카드 거래만 4번을 넣어요. 얘는 뭐만 사면 언제는 이제 복료 생기죠? 800번대. 이렇게. 제거 뭘 사면은 부가세의 대급금이 차변에 오는 건 맞는데, 자, 대변을 확인 한번 해주세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게 외상매입금으로 되어 있다면 틀린 것이죠. 원재료나 상품을 사온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은 미지금 맞고요. 그 다음에 카드에서 입력했기 때문에 그대로 밑으로 내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자, 다음은 9월 11일 공장의 사용 목적으로 지난 4월 2일날 오성기계가 체결한 기계감치 공급 계약에 따라 저달 로봇을 겁나 인도받고 시험 가동을 완료했다. 잔금은 보통령 계좌에서 지급하고 아래 전자생계산서를 겁나 발급하였다. 일단 계약금은 과거에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계약금 2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한다. 그럼 내가 과거에 돈 주면서 차변에 선급금이라는 자산을 내가 200만원어치 회계처리를 한 것이죠. 나머지 2천만원 잔금은 9월 30일 이내 제품 인도 후 시험 가동이 완료된 때에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시험 가동 완료하였다라고 줬죠. 그래서 200만원 제외한 2천만원은 지급하는 그런 회계처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얘기다. 자, 세금계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공급가액 2천만원, 세금 200만원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증빙 하단에 보시면은 현금 2,200만원 잘 돼 있죠. 200만원은 옛날에 줬고 2천만원은 오늘 준 것이다라는 얘기다. 자, 과세제어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 받았으니까 51번에 과세가 되겠네요. 날짜는 9월 11일이고요. 자, 51번에 과세. 나머지 품목 같은 거 갖다 버리시고요. 자, 공과액 2천만원, 세금은 200만원 되겠죠. 5선까지만 해도 나오겠죠.
전자는 전자생긴 하나니까 1번 여로 가시고, 붕괴는 혼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재료 사온 게 아니라 기계를 사왔죠. 그 다음에 대변의 돈은 이제 2,200만원 줘야 되는데, 계약 시에 돈 주면서 차변에 선급금 잡았던 거를 요번에 갖다 패 죽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예, 이렇게 실제 거래가 일어나면은 선급금이나 선수금은 반대쪽에서 항상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금액은 200만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겁나 지급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되고, 자, 다음 문제 3번. 실무 3번은 부가시세 관련 문제죠. 보통 부가시세 신고서, 그 다음에 관련 서식 하나, 그 다음에 전자신고, 이렇게 하나씩 출제가 되는데, 요번에처럼 서식이 2개 출제되고 전자신고만 하나 출제됐어요. 자, 첫 번째, 이 문제에 하나요. 파도상에는 우리 회사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겁나 가정한다라는 얘기다. 연습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 딱 밑에 와꾸 보자마자 의제매표액 공제 신고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바로 비밀이 있죠. 공제율은 106분의 6이다라는 얘기다. 음식점을 영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죠? 다음대로 이용하여 1기 확정에 대한 의제매표액 공제 신고서를 겁나 작성하시고 4점으로 나왔네요. 자, 요거 검토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은 증빙을 잘 받아야 돼요. 면세니까 계산서를 받든지 신용카드 매출증표나 현금에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매입하는 게 면세 농축 인산물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쓰레기 봉투나 수돗물 이런 거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면세지만 걔네들을 입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일단 공급자 은성으로부터 야채를 사왔고요. 예, 매입가에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계산서를 잘 받았으니까 요거는 입력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4월 30일 이두식 자재예요, 아니면 이주식 자재예요?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닭을 겁나 사오면서 자, 신용카드 매출표를 잘 받아온 것이다. 오케이, 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둘째, 김어부한테서 자,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죠. 65년생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아저씨네요. 어부 아저씨로부터 겁나 맛있는 갈치를 겁나 사오면서 농업민 매입이라는 거는 증빙을 받아오지 않았다라는 뜻이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 증빙이 없이 뭐 계약서라든지 뭐 거래명세서 이런 것만으로도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제조업 앤드 농업민일 때, 즉 제조업자가 농업민으로부터 농축수 인산물 등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증빙이 없어도 돼요. 이게 제조업이에요? 아니죠. 음식점업이죠. 그래서 얘는 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세 번째 거는 입력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다. 1기 예정 과세표준은 뭐시기, 확정 과세표준은 뭐시기. 이거는 한도 계산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1기 예정 시 의제매표액 7만5천 겁나 공제받았다. 이자로 이래 면세매 물품 모두 과세사업인 음식점업에 직접 사용했다라는 얘기다. 자, 의제매입소액 공제 신고서. 자, 기간은 1기 확정 2가 04월부터 06월까지.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검토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쭉쭉쭉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공급자가 은성. 자, 취득일자는 2024년 04월 10일. 부분은 증빙인데요. 계산서 받았죠? 1번. 물품명은 손으로 쓰는 겁니다. 야채. 수량은 250개. 매입가액은 102만원. 요것도 여러분들 102분의 2로 착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기분이 살짝 드네요. 그러나 음식점을 영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106분의 6이에요 3번이죠. 그래서 일단 한 건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또 샀으면 밑에다 입력하는 거지만 회사가 다르죠. 자, 여기 밑에다가 양은 FE분 눌러서 이두식이냐 이두식자재냐 모르겠다는 얘기다. 자, 2024년 04월 30일날 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받아온 거는 2번. 자, 2번 물품명은 생닭을 300마리. 자, 183만원치 이렇게 사왔다는 얘기다. 공제율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두식자재에 대한 것도 이제 입력을 했고요. 확정 때는 한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자, 이 과세표준 보시죠? 예정분, 확정분. 자, 여기랑 여기 있죠?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부분 요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예정분 과세표준은 8천만원. 그 다음에 확정분은 9,5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정 때 의제매입액 공제 받은 거 75,0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75,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자, 닫으면서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닫으면서 저장, 예.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땡큐죠. 날로 먹는 게 몇 개 있는데 건물 등 강간학자단 취득명세서. 자, 토지 빼고 다 입력하면 돼요.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이든지 상시 초과 생각도 하지 말자는 얘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개꿀인 거, 부동산인데 공급가 명세서 개꿀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개꿀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강간학자단 취득명세서를 겁나 작성하시고 아래 자산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싹 입력하면 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2기 확정이니까 10/11/10이죠.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일단 10월 4일날 승용차 2000cc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자, 상호는 원대자동차. 3번이 되어있고요. 이건 3,100만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11월 26일날 자, 아른건설. 자, 건물이니까 1번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이고요. 자, 12월 09일날 나라포장. 이렇게 포장 기계니까 2번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250만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이보다 쉬울 수가 있냐? 없다라는 얘기다. 닫으면서 저장. 자, 다음은 맨날 똑같이 나오는 그런 개꿀 전자신고 문제죠. 자, 1기 예정이니까 1, 2, 3의 신고서를 겁나 전자신고하시고, 그냥 읽을 필요도 없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수행하는 건데, 하나는 1기 예정분에 신고가 될 것들을 우리 하나의 파일로 만드는 거고요. 비밀번호 걸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만들고 전송하기. 대충. 자, 일단 전자신고 들어서 01월부터 03월이죠. 뭐 신고 이후는 항상 2번은 나오고요. 겁나 엔터 누르다 보면은 지가 알아서 자료가 나오죠. 자, 가장 상단에 있는 F4 제작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뭐라고 뜨죠? 비밀번호 만들어라. 1, 2, 3, 4, 1, 2, 3, 4죠. 나는 개성 있는 사람이라서 남의 말 안 들어. 4, 3, 2, 1로 할게. 그러지 말자는 얘기다. 그냥 1, 2, 3, 4, 1, 2, 3, 4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확인 1, 2, 3, 4, 1, 2, 3, 4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파일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 제작이 완료됐고요. 요거를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저렇게 부가가시세 신고라고 뜨는데요. 파일을 찾아야죠. 자, 버튼 눌러서 C드라이브에 항상 저장이 돼요. 자, 내 PC 들어가서 C드라이브. 자,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있어요. 자, 얘를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요 형식 검증하기부터 그냥 하나씩만 그냥 누르면 돼요.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는 1, 2, 3, 4, 1, 2, 3, 4. 방금 만든 거.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역시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이다라는 얘기다. 최종적으로 전자 파일 제출하기 버튼. 네,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 점을 꿀꺽 하였다. 지금 만만히 뭐가 되기 때문에 4번과 5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